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은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창시돼서 국제 스포츠로 공인된 것, 바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는 우리나라의 전통 유산이기도 하고 또 전 세계인들이 배우고 있고 또 배우기를 꿈꾸는 그런 우리나라의 국기, 무도인데요. OBS 초대석 오늘은 태권도 보급에 전 세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 분이죠. 오현득 국기원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국군정보사 공작 여단장, 경희대학교 관광대학원 겸임교수, 국가발전 미래교육협의회 부회장, 한국자유총연맹 연수원장, 국기원 행정부원장을 거쳐 국기원 원장에 오른 오현득 원장. 국기원은 태권도의 소중한 문화와 긍정적 가치를 내걸고 인종, 국가, 지역, 이념의 벽을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을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국기원이 걸어온 길과 주요 추진 사업,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의 활동과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한류의 원조로 태권도가 급부상하는 이유와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알아본다. 또한 태권도 품 단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태권도의 인기와 관심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 국기원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조직으로 키우기 위한 방안에 대해 오현득 국기원 원장에게 들어본다. 네, 오현득 국기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누구나 대한민국 남자라면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이 기마 자세에서 태권을 외쳐봤을 것 같아요. 태권도. 우리나라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무도이자 국기 존재이기도 한데요. 오현득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태권도, 어떤 운동이고 어떤 스포츠입니까? 먼저 이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태권도는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을 예. 하다시피 국기 태권도입니다. 네. 이 태권도는 다른 스포츠가 없는 고유한 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충, 효, 예가 있습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한테 효도하고 교육안에 교육끼리, 친구끼리 예의를 갖추는 이런 무술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술을 통한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스포츠가 다른 무술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정신을 향락시키고 나라에 충성하며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특이한 무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충효예가 있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무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기원 하면 어떤 곳인지 단증을 받으러 국기원에 가야 되나 심사를 봐야 되나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거든요. 국기원이 문을 연 게 1972년입니다. 44주년이 됐는데요. 국기원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곳인지요? 예, 국기원은 처음에 실제가 그 앞서 네. 태권도를 했던 관이 있습니다. 관, 무도관, 지도관, 오도관, 청도관, 참무관, 연무관 이렇게 해서 9개 관이 있는데 예. 그 9개 관을 합쳤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개별로 관들이 있는 관장님이 계시는데 무슨 강호의 문파 같은 그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쉽게 하면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가장 이해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들을 합쳐서 그렇게 중앙도장으로 국기원이 출발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1972년도 11월 30일 날 중앙도장이 개관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기원의 명칭을 만들게 되었고 국기가 바로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희호를 하사해서 국기원한 단체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예, 국기원이 뭐 하는 곳입니까? 좀 예, 쉽게요. 국기원은 통상 모든 이 태권도 하는님들이 정확하게 앉아 그 정립이 잘 안 됩니다. 네. 국기원이 뭐 한다며 세계연맹이 뭐 하는다며 예. 대한태권도협이 뭐 하는지를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네. 쉽게 하면 태권도의 모든 정신과 교육과 또 자격증을 부여하는 곳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국기원은 성품단 심사와 사범교육과 또 사범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고 또 선급과 단에 대한 단증과 급증을 발급하는 총
본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예전에 받은 단층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군대 시절에. 그렇군요. 국기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기원에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들 국기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국기원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앉아 그 재단법인으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쭉 출발해 오다가 2010년도에 특수법인, 예. 태권도 진흥법에 따른 특수법인이 설립되면서 새롭게 탈바꿈함에 태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현 시점에서 좀 더 그런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켜서 세계적인 태권도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 지금 많은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국기원은 세계 태권도 본부라고도 불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별도로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구분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저희들 국기원의 통상 네. 세계 태권도 월드 헤드코드입니다. 네. 세계 태권도 본부고 세계 연맹은 WTF입니다. 네. 월드 태권도 페더레이션. 네. 세계 연맹인데 쉽게 하면 태권도를 100으로 본다면은 세계 연맹은 스포츠 태권도입니다. 엘리트 태권도입니다. 예. 그 태권도 조직은 세계 태권도 본부 산하에 각 나라별로 대한민국 협회, 대한태권도 협회, 일본 태권도 협회, 미국 태권도 협회 이런 나라별로 태권도 협회가 다 있습니다. 그 태권도 협회는 쉽게 우리나라 대한태권도 협회는 각 시도 협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예선을 거치고 준결선을 거쳐서 최종 선발되면 대한민국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경기 단체의 총본부라고 말씀할 수 드릴 수 있고요. 네. 그 지금 대중들이 실제가 그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예. 기회를 통해서 WTF와 국기원에 대한 개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예. 우리 국기원은 그런 모든 세계 태권도인들한테 단증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그런 총본부의 기관인데 쉽게 하면 태권도는 전체 100으로 봤을 때 세계연맹은 한 10%내 15% 정도를 보고 나머지 80%, 85%는 무도로 태권도로 보면은 정확하게 보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이라는 것은 어떤 경기적인 스포츠로서의 태권도의 측면을 좀 많이 관리하는 부분이 기능이 크군요. 그렇습니다. 네. 예, 정확하게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드리고 그렇군요. 예. 우리나라 태권도의 성지 같은 곳이 바로 국기원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 6월에 국기원 원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원장이란 직책이 대단히 중요하고 네. 책임도 막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잠을 못 잘 정도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세계 태권도 본부를 좀 더 지금 현 단계에서 몇 단계를 더 업시켜서 정말 세계인들이 모든 존경받고 신뢰받는 국기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정책이 수립되면은 모든 태권도인들이 가슴이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뭐 우리 이 스포츠의 뭐 연맹이나 이런 단체들이 좀 그런 문제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좀 왜 저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예. 이 국기원도 뭐 이사 선임 과정, 이사장 선출 과정을 놓고 잡음도 있었고 좀 시끄러운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비롯해서 네. 사랑하는 태권도인들과 또 태권도를 아끼는 모든 분들과 국민에게 국기원 원장으로서 예. 먼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국기원이 자기 어떤 이해관계에서 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리면은 조금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은 예. 지금 그런 것들을 고리를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연속해서 내려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원장을 취임하면서 분명히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 없고 정말로 태권도를 사랑하는 국민들, 태권도를 아끼는 모든 분들에게 진정 태권도인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사랑받는 국기원 되도록 우리 오현등 원장님이 많이 애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지난 44년 동안
태권도 발전에 우리 오현등 원장님께서도 또 국기원이 많이 공헌을 했습니다. 2016년 국기원의 주요 사업, 추진 사업 어떤 것입니까? 저는 국기원에 감사로 돌아서 또 연수원장도 하고 네. 부원장도 하고 그 과정을 거쳐서 원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예. 물론 저희 윗변 모시던 원장님도 뜻을 같이 하시고 또 우리 이사님들도 뜻을 같이 하시고 또 국기원 직원들도 많이 받쳐주고 그런 상황 하에서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펴게 됐는데 2016년도와 저희들이 앞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지금 크게 한 6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우리 국기원이 지어진 지가 44년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국기원을 어떻게 성지할 수 있느냐. 여기에 현 기존 건물로서는 조금 외국인들이 와 봤을 때 과연 희망이 부풀어서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왔을 때 국기원 와서 정말 국기원 대리석의 인마를 받고 기도를 할 정도로 그분들은 국기원을 존경합니다. 예. 44년 전에는 이 국기원이 대단히 웅장하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지만은 지금 44년 이후에 지금 국기원은 누구 보더라도 너무 초라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국기원을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꿨습니다. 네. 제가 부원장 시절에 물론 원장님도 계시고 이사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행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그 일을 주도해서 추진해왔던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근린공원을 문화공원으로 바꿔서 지금 여러 차례 걸쳐서 심의를 받고 또 그런 절차를 거쳐서 통과가 됐습니다. 문화공원으로. 근린공원이 됐을 때는 이 삽자로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는데 네. 문화공원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건축, 다시 말하면 건축을 다시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서 네. 다음 달이면은 저희들이 설계를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2017년도 한 3, 4월이면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과제고 어느 단체든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는 국립시범단이 많이 있습니다. 예. 발레 국립시범단 또 뭐 국악 뭐 시범단인데 태권도의 한류의 원조인 국립 이 태권도가 국립이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네. 정말 국기원 자체에서 정말 힘들게 해외 파견 나가서 국외 선양을 왔는데 실제 이번에 그 문화관광부 장관님 그리고 이차관 김종 차관님 이런 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국기원을 지원해주는 그 덕분 아래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국립시범단 전 단계까지 지금 모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받아서 지금 국위 선양하기 위해서 1년에 한 12여 개국을 지금 저희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두 번째로 큰 성과며 외국인들이 한국을 인바운드 들어온 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는 뭐가 볼 게 없다 하나도 한국에. 그랬을 때 과연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냐. 네. 또 뭐를 보여줘야만이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바르게 인식하고 기억을 남기고 돌아갈 수 있느냐. 이런 고민 끝에 강남구청과 서울시가 협조해서 예산을 18억을 받아서 지금 국기원에서 상설 공연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상설 공연장을 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태권도 시범을 보고 정말로 환호하고 열광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들로서는 정말로 흐뭇한 기쁨을 느끼고 있고 그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는 정파사범입니다. 정파사범. 옛날에는 정파사범 12개 나라에 12명이 나갔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앉아 와서 32개국 나라로 늘렸습니다. 늘려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우리 국기원 정부 파견 사범이라는 명칭을 붙여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늘려서 문체부와 협조해서 30명을 더 늘리는 걸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62명이 되겠죠. 그럼 62개국에 저희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사범들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네 번째 성과가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금 사범들이 4단 이상 국견 사범 자격증 휴대하지 않는 사람은 사범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전번에 이제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것을 저희들이 국교원에서 앞장서서 모든 사범을 하기 위해서는 국교원의 4단 이상 사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을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 사범들한테 정말로 가슴이 와 닿는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법이 엄하게 대해서 거의 5번째, 6번째는 주민등록법이 개방을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번에 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이런 의원님들이 정말로 뭐 박주선 의원님들 이런 의원들이 많은 저희들 도움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바꿔서 주민등록을 우리가 열람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이 누가 몇 단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또 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지금 국내에 있는 도장 사범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인원은 자꾸 줄어들고 또 국교원 뭐 태권도가 자꾸 아까 그 우리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대로 위상이 추락되니까 좀 그런 어떤 그 일선 도장 사범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선 도장 사범들한테 가슴이 와 닿을 수 있는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만들고 특히 이번에 그 운송 차량법이 있습니다. 운송 차량법을 저희들 국교원이 앞장서서 또 법을 개정해서 정말 태권도 도장 관장들한테 가슴이 와닿는 그런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예.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하고 계신데 일단 태권도인이라는 것 자체에 긍지를 느끼고 또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우리 태권도가 쇠퇴한 일이 절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까 근린공원 시설화도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행사 같은 것도 좀 펼치면서 태권도가 맞아 우리의 이런 자랑스러운 운동이지 이런 느낌을 받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어떤 행사 특히 올해 뭐 기획하고 계십니까? 실제가 이제 태권도 행사라 그러면은 예. 남들 볼 때 시범마 보이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은 컨셉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태권도로 해서 문화를 창출할 수 있고 문화가 곧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지금 준비해서 네.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민들과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리고 실제가 태권도 도장의 어린 아이들부터 해서 노인 장년층부터 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쉽게 뭐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에게 맞게끔 옛날에는 뭐 태권도 배웠다 하지만은 품새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네. 고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여성 다이어트 품새, 노인 품새, 네. 유아 품새 이렇게 해서 좀 뭔가 폭을 넓히고 그에 맞는 이거 태권도를 하니까 살이 빠지더라. 어르신네들은 이 태권도 품새를 하니까 내가 훨씬 더 건강이 좋아지더라. 밥맛이 나아지더라. 예. 이러한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지금 제 연구소에서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지금 들어간 상태에 있고 그게 개발된다면은 앞으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접근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까 태권도 시범단이 국기원 시범단이 국립자가 앞에 없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추진 중이다 말씀하셨는데요. 태권도 시범단 참 전 세계적으로 또는 국내에서도 볼 때마다 와 정말 멋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태권도 시범단의 역할 그리고 어떤 일들 구체적으로 국내외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실제가 이제 그 시범단은 여러 시범단이 있습니다. 예. WTF 세계연맹의 시범단도 있고 대한 태권도 KTA 시범단도 있고 또 국기원 시범단도 있고 개인 뭐 타이거 뭐 시범단도 네. 있고 여러 시범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모든 시범단들은 대한민국에서 국위 선정한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나 이 시범단이 각자 흩어져 있음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조금씩 틀립니다. 그렇다면은 보는 사람 시각들도 조금씩 틀린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걸 지금 문화관광부와 저희들은 앞으로 시범단을 통합을 해서 성질과 기능과 종류에 따라서 시범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특화시켜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계획을 지금
문체부하고 좀 협조 중에 있습니다. 예. 사실 한류, 뭐 K-팝, 드라마, 영화 하지만 한류의 원조가 태권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국위 선양을 하고 나가서 태권도 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애썼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태권도가 전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잘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우리 해외에 나가서 고생하신 원로 네. 태권도 사모님들한테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분들은 1960년 초부터 홀로 단신, 물론 그 앞에 더 나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도복 하나 메고 예국으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열정을 바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가 있다고 해도 가형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태권도를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사랑한 분도 많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이 태권도를 사랑하고 태권도를 아끼고 태권도를 발전시키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국교원에서는 좀 더 처우 개선과 네. 그분들이 정말 고생했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예를 든다면 국교원이 앞으로 사업을 많이 해서 많은 이익을 남는다면은 또 정부 예산을 많이 받는다면은 그런 예산을 헛되이 쓰지 않고 그런 정확한 심사와 공로를 평가를 했어. 그분들이 헛되지 않게 내가 정말 애국 나와서 모든 일생을 바쳤는데도 몰라주지 않구나. 그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면 국교원이 나를 잊지 않았구나 네. 하는 것을 분명히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 원로들은 일정한 소중의 심사를 거치고 선정을 거쳐서 다시 국교원이 재건축이 된다면은 그런 명예의 전당처럼 예. 만들어서 그분들을 거기 이름도 올리고 또 조그만 연금을 들여서 연금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태권도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쳤으니까 후배들한테 존경과 신뢰와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저희들은 만들어 드려야만이 국교원이 올바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꼭 물질적인 보상이 다하고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초기 태권도의 세계화에 기여하신 많은 분들에 대한 공로를 좀 알아드리고 인정해드리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것 자체가 태권도의 어떤 역사를 정립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명예전당 말씀하셨는데 하다못해 뭐 야구 뭐 이런 골프 이런 스포츠들도 명예전당이 있는데 태권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정말 꼭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은 네. 그 설계도의 안에 네. 명예전당이란 뭐 명칭은 조금 바뀔 수 있을 예,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전정한다면은 정말 방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해외 나가서 고생하신 우리 태권도의 정말 대원로 선배님들 네. 그리고 국내에서도 태권도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한 분들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지만은 올림픽 나가서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들 네. 금메달 땄는 분들 많습니다. 세계 대회 나가나 올림픽 나가는 그런 분들을 다 명예 전당을 올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교원 위상을 정립하고 태권도를 위상을 정립하고 업시키는데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대외적으로 태권도의 가치가 뭐 높아지고 있지만 국가 브랜드화 할 수 있는 또 우리의 중요한 자산화 시킬 수 있는 사실 그 나라의 국기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가 좀 더 국가 브랜드로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변화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전번에 대구에서 산업 스포츠라는 그 대회를 했습니다.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예. 참석하셨는데 정말로 한류의 원조, 한류의 열풍은 태권도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태권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앉아 직접 장관님한테 이 태권도가 문화유산에 왜 못 갔느냐, 네. 문화유산 갈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해라. 추진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태권도가 문화유산에 1차적으로 우리 국내의 문화유산하고 그 다음에는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지금 문화와 관광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류의 원조, K-팝의 원조가 태권도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콘텐츠를 좀 더 우리가 산업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 태권도라는 브랜드가 추상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좀 자리매김을 해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화되고 계속해서 계승 발전이 돼야 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10대 브랜드, 대표 브랜드 가운데 하나긴 한데요. 그래도 아까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좀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법령 같은 게 만들어지려면 어떤 다른 좀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희들이 한 2010년 내전에는 예. 사단법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떤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 2010년도 특수범위이 되면서 태권도 진흥법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문화관광부하고 지금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그 체육 2차관한 김종 차관님께서 저희들 태권도에 대한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는 실무자로서 이걸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브랜드화할 수 있는, 네. 사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아서 지금 태권도는 거의 정착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누구나 태권도란 이름 석자되면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네. 그걸 좀 더 뭔가 브랜드화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야만이 우리 태권도가 좀 더 성화시키고 좀 더 업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안 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기원에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승단 심사를 하고 단증을 부여하고 하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군대에서 단증을 땄는데 대한민국의 단을 획득한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한 920이만 하였대 한 1000만 정도 약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예. 우리 오현득 원장님께서는 태권도 실력이 몇 단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1976년도에 네. 1976년 2월 16일 날 지도관 정식 5단을 받았습니다. 5단이요? 예. 40년 전 5단이면 대단한 내공이시네요. 예, 저희 제자가 9단이 많습니다. 아, 예. 그래서 저는 앉아 이 특수부대를 근무하면서 네. 심사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네. 그리고 군에 들어가서 시범단장도 하고 또 심사위원장도 하고 예. 다양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나 뭐 사회하고 군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앞으로 좀 더 이 태권도에서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갖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이들이 어렸을 때 태권도장 다니고 하잖아요.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물론 다 품을 따고 단을 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또 단도 따고 하면 좋거든요. 아이들도요. 예, 어떤 예. 성취 욕구도 좀 채워지고요. 아이들이 태권도를 해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또 승단 심사 가는 과정 어느 정도가 걸리고 뭐 시청하시는 관심 있는 학부형들이 좀 정보를 얻으실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네네. 이 태권도를 하게 되면은 일부 학부모님께서 예. 공부를 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정확하게 저희들 데이터를 내라는 게 있습니다. 태권도를 함으로써 예. 집중력이 강해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적이 향상된다는 이야기를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단 발버기를 하게 된다. 네. 이것도 시선과 동작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면 다시가 안 나옵니다. 예. 힘이 모아져야 되니까. 힘이 모아져야 되기 예. 때문에. 그만큼 공부도 한 군데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이 있어야만이 실력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발육에도 대단히 좋다는 우리 근거가 있습니다. 왜? 그거는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정식적으로 다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언제든 국경 오시면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육이라든가 관절 움직임을 좀 많이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더 아이들이 크나요? 성장 촉진판도 움직여줌으로써 해서 네네. 훨씬 더 발육에 도움을 준다. 예. 또 운동을 많이 하니까
결과적으로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예. 또 밥도 잘 먹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간단한 원리지만 네. 좀 무식한 논리로 이야기하더라도 예. 운동을 많이 함으로써 소화력도 강해지고 밥도 또 잘 먹고 밥을 잘 먹으면 건강한 거 아닙니까? 저는 생각할 때 밥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이 태권도를 함으로써 남들이 안 갖고 있는 집중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발육의 촉진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거. 아주 이거는 어린아이들한테 좋은 정보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하신 분들은 태권도를 많이 시키면은 분명히 성적도 향상되고 체력도 강화되고 예. 마음도 몸도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렸을 때 태권도를 시작하면 다리도 유연하니까 잘 찢어지고 하잖아요. 근데 예. 좀 이게 나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 하면 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들이 태권도를 시작했을 때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것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는 품새는 어떤 연령과 나이의 차이 없이 그냥 품새를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획일적으로요. 획을 만들다 보니까 근육이나 관절에 일부 물이 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뭐 중국의 예를 든다면은 중국의 이슈인지 뭔지만 이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동작을 물 흐르듯이요. 물 흐르듯이 예, 이렇게 예. 아주 하는 이런 동작들이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기를 돌려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실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 품새 네. 그리고 여성 다이어트 품새, 유아 품새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노인네들은 가능하면은 관절을 줄이고 네. 근육을 살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컨셉을 잡았고 여성 다이어트 품새는 어느 부위를 살을 뺀다면은 그 품새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부분이 빠질 수 있는 그런 양면적인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태권도가 사실은 국민 스포츠 국기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인기나 관심도는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올림픽 종목이나 경기의 점수를 내는 방법으로 태권도가 좀 시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좀 기술이 좀 제대로 들어간 게 없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좀 대중적인 흥미를 끌고 친근하게 다가가려면 어떤 좀 보완들이 필요할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무도하고 스포츠 태권도하고는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아나운서께서는 일반 올림픽 출전하는 태권도를 봤을 때, 네. 아니면 시합을 해서 봤을 때, 이거는 좀 더 뭔가 절묘한 기고가, 절묘한 정말로 깜짝 놀라면은 이런 자세, 진짜 문대성 선수의 그 뒤후리기 같은 그런 그런 자세가 한번 그런 나와야 것들이 되는데요. 계속 연출된다면은 네네. 아마 모든 사람이 열광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나눴기 때문에 예. 이건 정신적인 무도와 스포츠 이 태권도는 엄격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점을 먼저 구분해서 봐줘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 먼저 드리고요. 후자를 이야기한다면은 그런 스포츠 태권도를 했을 때 제도와 이걸 좀 흥미를 있게 만들어줘야만이 예. 모든 태권도인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태권도 한자 오래 했던 사람들은 저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선 사람이 우리가 축구 열광하는 건 뭡니까? 개인이 각자의 어떤 아주 그 노하우의 특권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제끼면서 빠져나가면서 그 험난 길을 공을 여어버려서 네. 뭐랄까요? 자기만 갖고 있는 짜릿한 기분 예. 이런 거에 막 열광을 하지 않겠나 네. 하는데 태권도도 막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상대방하고 결혼했을 때 네. 손을 못 쓰게 하니까 예. 발로만 하니까 또 발로 해도 점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하이 테크닉 네. 이런 것들이 안 나오니까 네. 국민들로 하여금 보는 사람들하고 조금 식상할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들을 세계 태권도 총재 조정훈 총재님한테 예.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더 이런 거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예. 모든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정말로 열광할 수 있는 그런 규칙과
규정을 좀 바꿔가면 하면 좋겠느냐 네. 하고 뭐 조언을 한번 드린 일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태권도가 전 세계 지금 210여 개국에 보급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뭐 전파라든가 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좀 애로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가장 저희들이 힘듭니다. 예. 210개월 관리할 때 정말 옛날에 저희들이 수기로 다 작성을 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저희들이 전산화가 발전돼서 좀 그렇게 전산화에 가고 있는데 요번에 저희들이 문화관광부 이야기해서 전산화의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네. 확보하게 되면 210개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지금도 물론 우리 아나운서님 이름만 딱 치면은 몇 단, 주민등록 이름 몇 단, 뭐 언제 어디서 받았다 다 나옵니다. 네. 근데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품까지 관리를 해서 정말로 세계 모든 인들이 태권도 이름만 딱 치면은 이 사람은 몇 품을 언제 받았고 예. 어디서 심사를 받고 얼마나 수련을 했고요. 예 네. 기간이 얼마면 이런 게 다 나올 수 있도록 지금 전산화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관광부 협조해서 예산 획득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예. 올해는 되지 않겠느냐 예. 하는 긍정적인 지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수련하는 인들도 태권도인들도 내가 내 데이터를 쳤을 때 내가 몇 단이다 이런 게 공식적으로 딱 뜨면 훨씬 더 좀 뿌듯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또 있지만은 네. 앞으로 여기서 아주 밝힐 단계는 아니지만은 우리 국내에 유명한 어떤 큰 기업들하고 네, 네. 많은 은행 뭐 큰 기업들하고 협조를 해서 예. 그분 업체들하고 우리 국교원 많은 태권도인들하고 같이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국교원 단증 하나로 예. 물건도 살 수 있고 아. 또 뭐 태권도인이라면 대출도 예를 들어서 뭐 5%면은 한 1% 깎아서 4% 정도 할 수 있도록 네. 이런 태권도인데 다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서 지금 물밑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도 왔다 갔고 그게 된다면은 아마 태권도인들한테 조금이라도 하나 도움이 안 되겠느냐. 예. 어려운 도장하는 우리 사모님들한테 네. 대출 내기 힘들 때 그 카드만 태권도의 인이고 태권도 도장을 한다면은 대출도 절차도 간소화하면서 네. 이자도 줄여줄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렸을 때 아이들 태권도 학원 다니는 제 친구들 기억을 해보면 태권도장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항상 자신감이 넘쳤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우리 사범님들도 계속 좀 힘 좀 내시고 자신감 좀 계속해서 유지가 되시라고 여러 가지 사업들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만의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세계적인 무도인데 그것에 갈맞게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전산화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세계적인 조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글로벌 조직으로 국기원을 키우기 위해서 어떤 숙제가 또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실제가 우리가 국교원이 앉아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예. 그 외국에 현지 있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이 괴리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많이 못 듣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법적 절차, 운영이사회도 하고 이사회를 거쳐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국교원, 쉽게 하면은 국교원이 직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애로사항이 뭔지를 듣고 그분들 위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네. 이런 어떤 국교원 사무소도 개설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그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함으로써 글로벌 시대에 맞는 네트워크가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현대 원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이제 한 달 정도 되셨는데요. 임기 내내가 이것만큼은 아까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이것만큼은 꼭 이뤄내겠다 하는 어떤 목표 있으십니까? 예, 그래서 첫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교원을 정말로 와봤을 때, 대한민국 국교원이 정말로 살아 숨쉬고 있구나 하는 그런 국교원을 만들겠다는 게 저희 갖고 있는 소망이고요. 또 앞서 말했지만 일성도장 사범들이 어렵기 때문에 예. 일성도장 사범들한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그리고 해외 사범들이 원로분들이 정말 고생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노력하고 헌신했는데 헛되지 않게 네. 했구나 하는 이 세 가지 종류는
제가 재임기간 동안 꼭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저 재임기간 동안에 뭘 다 해내겠다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뭐 벽돌을 하나 더 올린다는 그런 우리 속담에 뭐 있다시피 그런 마음 자세로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8월 달에 세계 태권도 한마당이라는 축제 행사가 있잖아요. 예, 예. 자세히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들이 이제 무도의 축제입니다. 네. 한마당이 저희들이 지금 한 24회째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태권도 한마당은 이제 스포츠 태권도가 떠나가지고 예. 정말로 태권도 모든 인들이 정말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인들이 참여해서 말 그대로 이벤트입니다. 축제의 장을 페스티벌이죠. 다시 예. 말한다면. 그렇게 해서 모든 종목을 다 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 태권도 보면은 나는 품새를 잘한다. 네. 나는 발차기를 잘한다. 네. 나는 높이뛰기를 잘한다. 나는 격파를 잘한다. 다 틀립니다. 사람마다. 다 잘할 예.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개성을 전부 다 섹션별로 나눠가지고 살려줘서 정말로 자기 기량을 이 한마당에 와서는 마음껏 발휘해서 야, 내가 이 부분에서는 최고다. 예. 이 부분에 내가 왕이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계 태권도인들이 작년에도 한 60여 개국이 참석했습니다. 예. 통상 저희들이 한 많으면 60, 한 7, 8개국 네. 이렇게 참여하기 때문에 대단한 축제의 장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정말 태권도 한마당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선수들이 참여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아까 군에 오래 몸담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2004년에 국군 정보사 공작 여단장을 마지막으로 군에서 예편하셨는데 군에서의 경험이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34년 6개월하고 그 전역을 했습니다. 네. 저는 뭐 일반 어떤 구인도 아니고 뭐 이런 방송을 통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은 네. 특수한 조직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도 강인한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네. 알면 다칩니까? 어떤 조직인지? 그거는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예. 정말 어느 조직보다도 네. 정말 강인한 정신, 강인한 체력, 네. 대한민국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거기에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막 최고의 자리까지 왔습니다. 네. 왔을 때 그 가정의 험난한 가정을 저는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남몰래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이 저한테는 죽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네.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막 그런 가정을 제가 안 겪었다 하면은 이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막 내공으로 쌓여서 지금 오늘에 막 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권 정신도 큰 힘이 되셨겠죠. 군생활 하시면서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말씀 잠시 하셨지만 국기원 연수원장 그리고 부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국기원장 임무 수행하시는데 어떤 일관성이 좀 쭉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업무의 연속성 면에서는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정책도 보면은 막 이렇게 하다가 또 중단되고 네. 또 이 만들어놨다 또 중단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그럼 국기원도 실제가 막 그런 정책이 일관성이 있는 정책이 연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게 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뀐다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 앞서 있는 정만순 원장님이 5월 26일로 퇴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정책을 잘 이렇게 제가 부원장할 때 힘을 모아서 여론을 중리를 모아서 정책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책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책에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연수원장, 부원장 하면서 갖고 있는 노하우와 그분은 태권도를 한 57년 동안 하신 분입니다. 네. 그분의 어떤 그 노하우를 접목을 시켜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까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성화시킬 수 있는 단계에 갈 수 있도록 제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퍼져 있고 또 관리도 하셔야 되고 전 세계를 좀 다니실 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체력 관리, 스트레스 받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체력을 상당히 아침에도 5시 반 일어나서 꼭 운동 웨트레이닝을 하고 네. 출근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참 농담이면 저 사람이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도 발을 올리고 운동을 하느냐. 나는 죽을 때까지 운동할 거다. 네. 이렇게 앉아 이야기를 하는데 체력 관리라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체력 관리하는 만큼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네. 또 외국에 나갈 때 비행기를 타면 무조건 잡니다. 네. 뭐 딱 덮고 자고 딱 일어나서 밥 먹고 이렇게 해서 저 자신 스스로가 그런 노동맥을 잘 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의 인생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좌우명은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네. 예. 저는 그래서 내사에 생각을 부정적으로 하게 되면 끝도 한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만 저 스스로가 마음이 편한 겁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경희대학교 개능교수를 한 8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 정말 강의하면서 여러분들 사고를 바꿔라. 사고를 바꾼 데는 첫째, 긍정적인 사고를 바꿔라. 그 1번이다. 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면은 그건 끝도 한도 없고 너 스스로가 피곤하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인드를 바꿔준다면은 네 스스로가 해피하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야, 저 가서 담배 값 사고 와. 그랬을 때 아버지 왜 나를 시켜? 이 추운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 아버님 말씀도 효도도 하고 내가 운동도 된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가서 담배를 사고 오면 안 좋겠느냐. 내가 특수한 조직에서 훈련을 많이 받을 때 정말로 이거 받아가 내가 뭐 하겠느냐 하는 부정적인 생각하면 하루도 못 맞습니다. 네. 그래, 내가 태어나서 이런 훈련을 언제 받겠느냐. 내가 이런 기회에 내가 확실하게 받고 확실하게 내가 정립해서 나간다면 체력도 좋아지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내 나름대로 긍정이 있지 않다. 나는 항상 그런 생각 갖고 푸시업을 할 때도 긍정 이렇게 하면서 해왔기 때문에 막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지금의 오현득 원장을 있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OBS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 OBS에서 이 초대석에 참석해서 이런 저 개인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리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태권도 발전을 위한다면은 저희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좀 국기원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잘 지켜봐 주시면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 정상의 궤도를 올리면서 모든 분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기원이 재탄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현득 국기원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림픽 종목에서 태권도는 우리에게 금메달을 안겨주는 효자 종목이기도 하죠. 그런데 조금 태권도가 재미없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번 리우 올림픽에서는 태권도가 좀 더 공격적으로 재미있게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 금빛 발차기 태극낭자들의 또 태극 청년들의 금빛 발차기 금메달 소식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OBS 초대석 오늘 순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